안녕하세요. 저는 향긋한 빵내음이 가득한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세상엔 참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지만 제 인생에도 정말 지긋지긋하게 길고 파렴치했던 인연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전 시댁 식구들과 한때는 너무 사랑했었던, 하지만 이제는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전 남편입니다. 그들과의 질긴 악연을 끊어내고 제 삶은 찾은 지도 벌써 8년이 다 되어 가네요. 오늘은 서러움 가득했던 그때의 일들과 그것들을 딛고 새 출발하게 된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23일 때 저는 한 식품 제조회사의 격리로 사회 초년생 딱지를 막 뗐을 때였어요. 그 남자도 그때 당시에 만났습니다. 그 남자는 7살 연상의 번듯한 대학을 졸업해서 그 회사에서 영업부 대리로 일을 했죠. 솔직히 처음엔 나이 차이 때문에 전혀 남자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렵고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사였죠. 초반에는 일이 어설퍼서 혼도 많이 났고요. 저도 그랬겠지만 그 남자도 저를 후배 여직원이 아니라 여자로 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저한테 막 잘해주려고 하더니 데이트 신청 같은 것도 하려고 하더라고요. 선아씨,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요? 내가 맛있는 집 아는데 같이 갈래요? 아, 대리님,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선약이 있어서요. 다음에요. 저는 처음에는 그 남자가 들이대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나이 차도 그렇고 편하지도 않은데 자꾸만 개인 약속을 잡으려고 하는 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냉정하게 끊어내기도 힘들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 회사에 다니고 있고 그분은 제 상사니까요. 그래서 애둘러서 거절을 참 많이 했는데 그런데도 그 남자는 정말 끈질겼습니다. 매일 아침 제 책상 위에 커피를 올려놓고 서류 정리하는 제 옆에 와서 괜히 말을 걸기도 하고 퇴근길에는 굳이 멀지도 않은 버스 정류장까지 저를 바래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 처음에는 그런 게 다 부담스러웠지만 시간이 갈수록 좀 달라지더라고요. 내가 뭐라고 이렇게 날 좋아해 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제 마음도 점차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부터 저도 모르게 그의 듬직한 모습에 기대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저는 부모님이 두 분 다 일찍 돌아가셨고 이모 손에 컸거든요. 이모가 잘해주시긴 했지만 그래도 늘 외로움과 서러움이 제 마음속에 있었는데 그 남자의 따뜻한 모습과 관심 속에서 기대고 싶은 마음이 커졌던 거예요. 그렇게 저는 결국 그 남자와 사내 연애를 하게 되었고 2년 후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나에게도 가족이 생기는구나 행복했죠. 하지만 결혼 준비는 시작부터 삐걱거렸습니다. 이모가 키워주시긴 했지만 어쨌든 부모님이 없는 저를 남친의 어머님은 탐탁치 않아 하셨죠. 인사드리는 자리에서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셨거든요. 아무리 며느리 자리는 낳쳐 데려온다지만 부모 없는 애는 좀 그렇지 않니? 뭘 보고 배운 게 있어야지. 이모님이 거의 부모님처럼 잘 키워주셨어요. 그리고 엄마, 제가 좋아서 결혼하는 거지 엄마가 결혼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이런 애를 며느리로 들이려고 너 키운 줄 아니? 하도 네가 보자고 해서 억지로 나오긴 했는데 아무래도 이건 아니다 싶다. 나는 이 결혼 반대다. 라며 제 앞에서 혀를 차시는데 너무 비참했던 저는 그 자리에서 꼭 증발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남친은 엄마가 뭐라고 하든 결혼할 거니 걱정 말라고 저를 달랬지만 이미 깊은 상처를 받은 저는 반대하는 결혼을 억지로 하고 싶지 않아졌어요. 그래서 남친에게 그랬습니다. 오빠, 어머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 너까지 왜 그래? 엄마는 내가 어떻게든 설득한다니까. 우리가 어떻게 헤어져? 좀만 기다려줘. 우리 엄마는 내가 잘 알아. 내가 얼마든지 설득시킬 수 있다니까. 남친은 저를 포기하지 않았고 무조건 결혼할 거니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 마음이 고맙기도 또 한편으론 미안하기도 하더군요. 그렇게 남친은 결혼을 반대하는 부모님을 설득하고 또 설득한 것 같았고 저희는 겨우 결혼 승낙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거지로 받아낸 결혼 승낙이다 보니 제 결혼 생활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어머님의 그 차가운 눈빛은 결혼식 내내 저를 따라다녔거든요. 마음 한켠으론 제가 잘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의 완벽한 착각이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시어머니의 홀대와 구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거든요.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살았기에 거의 같이 사는 거나 다름없게 자주 봤습니다. 저는 결혼 전에 다니던 회사도 남편의 권유 때문에 그만둔 상태였는데요. 어머님은 그런 것도 다 마음에 안 들어 하셨죠. 집에서 놀고 먹는 것도 불만, 부모 없는 것도 불만, 그냥 저 자체가 다 싫으신 듯 했습니다.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 아이도 잘 안 들어섰죠. 어머님은 그걸로도 저한테 참 모진 말을 많이 하셨고요. 그나마 볼 거라고 나이 어린 거 그거 하나 아니야. 나이가 어려서 애는 잘 들어서겠다 했는데 아니 결혼한 지가 언젠데 애는 왜 이렇게 안 들어서? 도대체 널 어디다 쓰니?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아휴. 죄송합니다 어머님. 노력할게요. 노력이 문제가 아니라 몸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속이고 결혼한 거 아니냐고. 그런 건 아닙니다. 아이고,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그런 맹목적인 미움을 받아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정말 비참하고 자존감이 매일 바닥에 처박히는 기분입니다. 잘못한 것도 없이 저는 매일같이 죄인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너무 무서웠고 그저 죄송하다, 기다려 달라는 말만 반복하며 숨막히는 하루하루를 견뎌야 했어요. 제 주변엔 조언을 구할 사람조차 없었죠. 남들도 다 이렇게 힘든가? 결혼 생활이 다 이렇게 힘든가? 눈물 흘린 적도 많았어요. 남편은 적당히 겉으로는 저를 위로하는 척했지만 결국 남일처럼 대했고 오히려 제가 좀 더 잘하고 애살 있게 굴기를 바랬습니다. 자기가 힘들게 결혼 승낙 받아냈고 결혼도 했으니 이제는 제가 좀 잘하라 그거였죠. 제 자체를 끔찍이 싫어하는 사람에게 제가 여기서 뭘 더 어떻게 할까요? 저는 답도 없는 상황 속에서 스트레스가 정말 심했습니다. 그러던 얼마 후 남편의 동생인 시동생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동서될 사람에게 대하는 모습이 저와는 딴판이었어요. 동서에게는 정말 잘해주셨거든요. 동서는 좋은 대학을 나와 번듯한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동서가 시집 오면서 시어머니의 차별은 하늘과 땅 차이가 되었죠. 어머님은 저는 툭 하면 불러대고 하루에도 몇 통씩 전화를 하셨는데요. 동서는 회사 일 하는데 바쁠 거라고 필요한 일 아니면 거의 부르지도 않고 연락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겉보기에도 동서는 공주처럼 저는 무수리처럼 대하셨고요. 특히 명절이면 그 차별은 극에 달했습니다. 저는 명절 며칠 전부터 시댁으로 가 온갖 음식 준비와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모든 일이 다 제 몫이었기에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꾹 참아야 했죠. 하지만 동서는 명절 당일 점심때가 다 돼서야 예쁘게 차려입고 나타났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형님, 고생 많으시네요. 아이고, 우리 둘째 왔구나.
어서 와. 온다고 고생 많았지? 뭘요? 참 어머님, 이거 용돈 쓰세요. 회사에서 명절 보너스 받았거든요. 아이고, 너네 쓰지 뭘. 우리 작은 애기가 최고네. 시어머니를 이렇게 챙겨. 네가 우리 집 맏며느리 했어야 했는데. 무슨 소리세요? 맏며느리는 형님이시고 형님이 잘 하시는데요. 사실 맏며느리는 할 게 많잖아요. 형님처럼 집에서 살림만 하시고 시간 많으신 분이 하는 게 맞아요. 그래야 어머님도 도와드리고 그러죠. 안 그런가요? 맞다. 네 말이 다 맞다. 그러면서 저를 두고 깔깔거리는데 그 사람들에게 저는 그냥 대놓고 무시해도 되는 사람 같았습니다. 남편도 그런 걸 다 들었으면서 그냥 못 들은 척 모르는 척 했는데 어머님과 동서보다 남편에게 더 섭섭하고 화가 날 때도 많았죠. 게다가 어머님은 제 면전에서 쟤는 친정도 없으니 갈 곳도 없고 늦게 가도 된다는 소리도 하셨습니다. 너무 대놓고 무시를 당하다 보니 나중에는 저까지도 제가 그런 취급을 받는 게 당연하다 느껴질 정도였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일종의 가스라이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게다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저는 예전부터 취미로 베이킹을 즐겨 했는데요. 오래된 취미이다 보니 실력이 꽤 좋아서 주변에서는 팔아도 되겠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제 베이커리 카페를 차리고 싶다는 꿈이 있었고요. 하여튼 저는 건강한 재료로 빵이나 쿠키를 만들어 시댁에도 종종 가져다 드리곤 했고 시동생과 동서한테도 몇 번 선물한 적이 있습니다. 제 딴에는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한 거죠. 그런데 동서는 그걸 빌미로 저를 더 부려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님 빵이랑 쿠키 너무 맛있어요. 이제 다른 데 거는 맛없어서 못 먹겠다니까요. 내일 우리 집에 친구들 오는데 형님 쿠키 좀 구워다 줄 수 있어요? 여러 종류로 넉넉하게요. 아, 동서, 내가 요즘 좀 바빠서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 형님, 부탁 좀 할게요. 형님 빵이랑 쿠키가 너무 맛있어서 친구들한테도 좀 선보여주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쿠키를 구워서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동서가 또 형님, 저번에 쿠키 너무 맛있더라고요. 친구들이 다 어디서 샀느냐고. 그래서 제가 산 거 아니고 우리 형님이 만들어주신 거라고 자랑했잖아요. 아, 그랬어? 참, 형님 저번에 보니까 밤식빵도 너무 맛있게 하시던데 그것도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넉넉하게요. 냉동실에 넣어놓고 아침에 구워 먹고 출근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라면서 또 부탁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건 좀 어려울 것 같다고 거절을 했는데 나중에 그 얘기를 고스란히 어머님에게 했더라고요. 어머님, 형님이 제가 출근하기 전에 간단히 먹으려고 빵 만드실 때 제 것도 좀 해달랬더니 바쁘다고 안 해주신다네요. 그 말에 어머님은 저를 나무라시더라고요. 너는 그거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 정도도 못 해주니? 집에서 하루 종일 노는 주제에 뭐가 그렇게 바빠? 어머님,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도 않고 또 저도 매일 만드는 게 아니라 가끔 아니 그러니까 한 번에 할 때 좀 넉넉하게 만들어서 갖다 주면 되잖아. 형님 노릇이라고 제대로 한 것도 없는데 그 정도도 못 해주니? 넉넉하게 만들어서 둘째 줘라. 알았니? 어머님은 저에게 뭐라고 하셨고 동서는 이런 식으로 어머님을 이용해서 부려먹으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만든 빵과 쿠키를 맛있게 먹으면서도 저라는 사람 자체는 철저히 무시하는 그들의 태도에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게다가 결혼 생활이 이어지면서부터 남편마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머님과 동서의 태도에 서러움이라도 말할라치면 듣기 싫어서 자기가 더 열을 냈죠. 아, 그만 좀 해. 나더러 뭐 어쩌라는 거야. 나는 그냥 속상하고 섭섭하니까.
아, 뭘 그렇게 속상하고 섭섭한데? 그리고 어찌됐든 우리 엄마 아니야. 당신한테 우리 가족 싫은 소리 듣는 거 나라고 좋겠어? 그런 건 생각 못해? 나한테 자꾸 이런 얘기하는 이유가 뭔데? 내가 엄마한테 따지기라도 해줄까? 그래야 속 시원하겠어? 나는 그저 너무 힘들고 속상하니까. 아, 집에서 살림만 하면서 뭐가 그렇게 힘들고 속상하냐? 그리고 당신이 좀 잘하려고 해봐라. 재수씨 좀 봐. 능력 좋고 똑 부러지는 데다 엄마한테도 얼마나 잘하고 예쁨 받냐고. 너처럼 우울한 얼굴에서 징징거리는 것보다 엄마도 당연히 재수씨 같은 며느리에게 더 마음이 가겠지. 아, 나야말로 정말 힘들다. 엄마가 그토록 반대하는 결혼했으면 우리가 그만큼 더 잘하고 보란듯이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너 진짜 이럴 때마다 나 후회된다 정말. 뭐라고? 후회가 돼? 나랑 결혼한 걸 후회한다는 말이야? 오빠가 뭘 했는데 힘들어? 어머님이나 동서가 그런 식으로 나올 때 남일인 양 있어놓고 도대체 오빠가 뭐가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야? 나더러 도대체 뭐 어쩌란 말이야. 같이 욕해줄까? 그렇게 해줘? 그러면 해결돼? 제발 이제 적은 나이도 아닌데 그만 좀 징징거려. 사람 정 떨어지게 하지 말고. 나는데 기가 턱 막히더라고요. 그나마도 위태롭게 붙잡고 있던 정마저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이런 가족은 필요 없다는 생각을 하며 이혼을 떠올렸습니다. 행복해지려고 결혼한 건데 남편까지도 저를 무시하고 홀대하니 이게 진짜 가족일까? 내가 이런 취급을 받으려고 결혼한 걸까? 저야말로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진지하게 이혼을 결심했고 이혼 서류까지 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참 기막힌 운명처럼 바로 그 주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리가 늦어져서 임신 테스트기를 해봤는데 두 줄이 떡하니 떠 있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제발 임신 좀 되라고 간절히 바랬는데 그때는 냉정하게 한 줄만 떠 있더니 이제는 이혼 결심을 했는데 두 줄이 떠 있었던 거예요. 이걸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참 난감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또 한편으론 저를 찾아와준 아이에게 고맙기도 하고 말로 할 수 없는 뭉클한 감정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에겐 일단 말하지 않고 산부인과에 진료를 받으러 갔어요. 초음파 화면 속에 보이는 작은 점, 그리고 심장소리, 그제야 실감이 확 나면서 너무 반갑고 고맙고 그렇더라고요. 남편이 미운 것과는 별개로 내 자식이 생겼다는 그 기분이 참 말도 못하게 울컥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이혼을 하려고 먹었던 마음을 고이 접어버렸습니다. 아이를 위해 이 가정을 지키기로 마음을 다잡은 거죠. 저는 그날 바로 임신 소식을 알렸고 남편 역시 임신 소식에 잠시 정신을 차린 듯 했습니다. 한동안 냉전 상태로 지내다가 임신 소식에 남편과 제 사이도 풀어진 거죠. 그때 내가 미안했어. 자기한테 너무 박하게 군 것 같아. 앞으로 내가 당신이랑 우리 아기 꼭 지켜줄게. 참 사람 마음이라는 게 신기하게도 남편이 그토록 미웠는데요.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나니 제 마음도 어느새 풀리더라고요. 게다가 시댁에서도 처음으로 제게 고생했다, 몸조심하라며 다정한 말을 건네주셨습니다. 그동안에 쌓였던 미움과 서러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고 행복했는데요. 하지만 그 행복도 잠시였습니다. 좋은 커리어를 유지해야 한다며 임신은 미루고 미루던 동서였는데요. 제 임신 소식을 듣고 나서 자기도 바로 임신 준비에 돌입하더라고요.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임신하고 6개월 정도 뒤에 동서도 임신을 바로 하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먼저 딸을 낳았고 그 뒤에 동서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동서는 육아에 전념하겠다며 다니던 회사까지도 바로 그만두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동서가 아들을 낳고 나니 저는 또다시 찬밥 신세가 되었습니다.
귀한 아들 낳고 전업주부가 된 동서와 딸 낳고 여전히 별 볼 일 없는 저에 대한 차별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극심해졌거든요. 모든 관심과 선물은 동서의 아들에게로 향했고 자연스레 제 딸 희주는 찬밥 신세가 되었습니다. 저를 무시하는 건 참아도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제 딸이 차별당하는 모습은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고 그 세월 동안 마음의 상처도 정말 많았죠. 저한테는 정말 소중한 귀한 딸인데 말이에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 무더운 여름날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생신을 맞이한 어머님을 위해 음식을 해드리러 5살 딸 희주와 시댁에 갔을 때였습니다. 동서도 와 있었고 남편과 시동생은 퇴근 후 오기로 했었죠. 제가 주방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음식을 만드는 동안 거실에서 동서 아들 영준이의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라서 나가보니 시어머니가 제 딸 희주의 팔뚝을 거칠게 잡고 소리를 지르고 계시더군요. 희주는 엉엉 울고 있고요. 이 싸가지 없는 게 어디 우리 영준이를 밀어 넘어뜨려. 인연이 벌써부터 사내를 괴롭히네. 너 오늘 진짜 혼나야겠다. 하면서 저희 딸 머리를 때리려고 손을 확 드는 겁니다. 그 광경을 본 순간 제 눈이 뒤집혔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어머님을 밀치고 딸아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희주는 제 품에서 자지러지게 울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엄마. 내가 안 밀었어. 영준이가 혼자 내 인형 밟고 넘어진 거란 말이야. 그 말에 저도 눈이 돌아서 따졌습니다. 어머니, 사실 확인도 안 하고 애를 잡으세요? 5살짜리한테 손찌검까지 하시려고요?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날 밀어? 이 싹수 없는 게! 그 와중에 동서는 자기 아들을 꼭 안아서 달래면서 저한테 따지더라고요. 형님, 자기 딸이라고 무조건 그 말을 다 믿어요? 우리 영준이가 얼마나 놀랬는데. 그리고 어떻게 어머님을 밀어요? 미치셨어요? 동서가 직접 봤어? 우리 희주가 영준이 밀치는 거 봤냐고. 저는 통화하고 온다고 못 봤어요. 근데 우리 영준이가 희주가 밀었다잖아요. 내 딸 말은 믿을 게 못 되고 네 아들 말은 무조건 다 맞아? 이런 일이 한두 번이야? 우리 희주가 엄밀히 누나인데 야야거리면서 우리 희주 머리 잡아당기고 괴롭히고 놀리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동서도 다 알면서 모른 척한 거 내가 모를 줄 아냐고. 영준이가 그럴 땐 괜찮고 희주가 그랬다니 이 난리야? 심지어 희주가 안 그랬다잖아. 그러면 영준이가 왜 우냐? 잘 놀고 있다가 왜 울어? 지 혼자 희주 인형 밟고 자빠졌다잖아요. 저도 눈이 뒤집혀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실 그동안 영준이가 희주 밀치고 머리 잡아당기고 그랬던 적이 많거든요.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도 여러 번 말했는데 숙모인 제 말도 안 듣는 건지 몰래 그렇게 하더라고요. 지네 엄마 아빠가 적극적으로 저지를 안 하니까요. 그때마다 속상해서 저희 남편에게도 말했는데 남편은 애들끼리 그냥 장난치는 거에 뭘 그렇게까지 하느냐 하고 말더라고요. 그렇게 평소에 저도 쌓여 있었는데 그날 어머님과 동서의 태도에 눈이 돌아간 거죠. 거의 처음으로 그동안 눌러왔던 분노를 터뜨린 것 같기도 합니다. 어머님은 제 모습에 배운 것이 없어서 막 나간다며 또다시 돌아가신 제 부모님까지 들먹이며 모욕했습니다. 동서도 어머님 옆에서 막말을 퍼부었죠. 저는 더 이상 못 참겠더라고요. 저도 그간의 서름과 분노를 있는 대로 쏟아냈습니다. 네, 저 고아 맞아요. 어떻게든 인정받아 볼 거라고 더 잘하려고 속이 썩어나가는데도 참고 산 제가 바보 등신이었네요. 저 더 이상 여기 안 옵니다. 당신들 같은 사람들하고 더 이상 엮이고 싶지도 않아요.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딸아이의 손을 잡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시댁을 나왔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은 다 들었는지 오자마자 저를 다그치더군요. 제정신이야? 어떻게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그 난리를 피우고 집을 나와? 오빠, 똑똑히 들어. 어머님이 먼저 희주한테 손찌검 하려고 했어. 동서는 나한테 욕까지 했고.
난 내 딸 지키려고 그런 거야. 더 이상은 못 참아. 엄마가 희주한테 무슨 손찌검? 그리고 재수씨가 당신한테 설마 욕을 해? 그 말에 저는 울부짖으며 있었던 일 다 얘기했습니다. 남편도 처음에 놀라더니 나중엔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나와 희주를 지켜준 애 뭐네 하더니 지켜준 게 이거냐고. 이럴 거면 이혼하자고 그랬습니다. 저도 정말 참을 만큼 참았다고요. 제 말에 남편은 한참이나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지도 좀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방으로 통화를 하러 들어가더군요. 그리고 어머님과 통화를 하면서 다툼이 있는 듯 했는데 어머님은 끝까지 제가 잘못한 거라고 한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은 깊은 실망감을 표하며 전화를 끊었고 저는 그 일을 계기로 시댁의 발길을 완전히 끊게 되었습니다. 시댁과의 지긋지긋한 연을 끊고 나니 그제야 제가 얼마나 호구처럼 살았는지 깨닫게 되더군요. 그리고 남편도 완전한 제 편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물론 그때야 제 편을 들어주고 어머님과 싸웠지만 그 후로도 남편은 저에 대한 원망이 생겨난 듯 했습니다. 저 때문에 자기 엄마랑 척지고 사는 거라며 제가 좀 더 잘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겠느냐 하면서요. 남편은 전부 다 제 탓을 했고 저도 너무 힘들고 서러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와중 이모의 도움을 받아 작은 베이커리 카페를 열게 된 겁니다. 제 결혼 생활이 녹록지 않은 것을 이모도 알고 계셨고 그 전에 저한테 한 번씩 베이커리 카페 같은 걸 해보면 어떻겠느냐며 저 혼자만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하셨었거든요. 이모도 형편이 그렇게 넉넉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를 위해서 대출도 좀 받고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베이커리 카페를 열게 된 저는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빵을 굽고 커피를 내리며 정신없이 일했습니다. 다행히 좋은 재료와 정성을 알아봐 주셨는지 가게는 입소문이 나며 금방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면서 저는 일하는 즐거움과 함께 잃어버렸던 자존감도 되찾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변화에 무관심했습니다. 카페가 안정되고 수입이 늘어나도 그는 칭찬 한마디 없었고 오히려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가정이 소홀해졌어요. 심지어는 딸 희주와 눈도 마주치지 않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저는 그맘때 직감적으로 남편의 외도를 의심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면 아내가 모를 수가 없다던데 그게 뭔 줄 알겠더군요. 그는 납품 거래처 레스토랑의 여사장과 바람이 나 있었으니까요. 뒤를 캐기 위해 열어본 남편의 휴대폰에서 두 사람이 주고받은 역겨울 정도로 음란한 사진들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그걸 보는데 심장이 차갑게 식는 기분이 들더군요. 어차피 딸 때문에 위태롭게 유지해온 결혼이었는데 딸에게 마저 소홀하고 다른 여자와 추잡한 짓을 벌이고 다니는 남편은 더 이상 제게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사진들을 보이며 이혼을 요구했고 남편 역시 예상이라도 한 듯 좋다고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 대신 희주는 내가 키울 거야. 위자료랑 양육비 제대로 줘야 할 거야. 난 상간녀 소송도 할 거니까. 그런데 애한테 관심도 없었으면서 양육비 달라고 하니까 이제 와서 자기가 애를 키운다고 하는 겁니다. 양육권? 웃기지 마. 네가 애 키울 능력이나 돼? 네 그 구질구질한 빵집으로 뭘 하겠다고. 너처럼 구질구질하게 키울 순 없어. 양육권은 절대 못 줘. 애한테 관심도 없었으면서 이제 와서. 왜? 양육비 아깝니? 양육비가 아까운 게 아니라 당신이 애를 제대로 키울 능력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러는 거야. 바람핀 주제에 참 뻔뻔도 하다. 좋아. 그럼 법대로 해. 그렇게 남편과 저는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제 베이커리 카페의 매출 내역 등을 자료로 냈고
남편은 지 생각보다 제가 돈을 잘 벌고 있다는 것에 꽤나 놀란 듯 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양보하지 않더라고요. 결국 지루한 소송 끝에 양육권과 재산 분할, 위자료 모두 제가 원하는 대로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바람난 레스토랑 여사장을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에서도 승소하여 위자료까지 받아냈습니다. 더러운 것들,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두고 보자 생각하며 저는 제 몫의 위자료와 재산 분할 챙겨서 남편과 끝을 냈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했는데 홀가분한 기분마저도 들더라고요. 아, 이제 끝났구나. 다 끝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쉽고 후회되고 이런 게 아니라 제 발목을 잡고 있던 족쇄가 풀린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더 열심히 살고 싶어지더라고요. 저희 딸과 함께요. 그렇게 이혼 후 1년쯤이 지났습니다. 저는 평화롭게 또 열심히 카페를 운영하며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전 시댁 소식을 아는 지인을 통해서 전 시댁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참 가관이더군요. 전 남편은 그 바람났던 레스토랑 여사장과 재혼을 했는데요. 그 여자랑 동서 사이가 완전 최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여왕벌이 2명일 수는 없는지 아니면 너무 결이 비슷한 두 인간들이어서 그랬는지 사이가 정말 안 좋았답니다. 그 와중에 그 상간녀가 전업주부인 동서를 개무시하고 깔봤다고 했습니다. 집구석에서 돈도 못 벌고 애나 본다고요. 그러다 보니 약이 오른 동서가 그 여자한테 불륜녀 주제에 어쩌고 저쩌고 깐족거렸다고 하더라고요. 동서가 결혼 생활 내내 저한테 잘하던 짓이잖아요. 깐족거리고 업신여기고. 그걸 그 여자한테도 한 거죠. 저는 결혼 생활 동안 어머님 눈치 봐가며 동서의 그 깐족거림을 꾹꾹 참았는데 역시 불륜은 보통 성격은 못하나 봅니다. 그 여사장도 보통 성격은 아니었는지 그 자리에서 바로 동서 머리채 잡고 흠씬 두들겨 팼다고 했습니다. 말려도 안 될 정도로 두들겨 팼고 동서가 그 일로 머리에 부분 탈모가 오고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고 앞니가 깨졌다고 하더라고요. 폭행 고소한다고 하고 생난리도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듣는 제 입장에선 동서가 너무 얄미워서 한 대 때려주고 싶었는데 그 정도로 처맞았다고 하니까 좀 후련한 것도 있고요. 설상가상으로 건강이 별로 좋지 못한 어머님이 그때 중풍으로 쓰러져 병상에 누워 있었다는데 서로 병수발 네가 해라며 또 대판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전 남편과 시동생도 당연히 전업주부인 동서가 해야 한다고 밀어붙였는데 동서는 자기도 못한다고 버티면서 집안이 아주 개싸움판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결국 집에 있는 동서가 병수발을 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동서가 과거 저에게 했던 행동 그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당하고 있다는 말에 얼마나 고소했는지 모릅니다. 사람은 역시 뿌린 대로 거두는구나 싶었죠.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그 레스토랑 여사장이 남편이랑 살던 도중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전 남편 역시 또다시 이혼할 위기라는 소문까지 파다했습니다. 돌싱도 아니고 돌돌싱이 된 거죠. 정말이지 콩가루도 이런 콩가루 집안이 없구나 싶더군요. 그러고 또 반년쯤 지났을까 전화가 왔습니다. 무심코 받았는데 전 남편이었어요. 아이 핑계를 대며 연락했더군요. 잘 지내? 오랜만이지? 왜 연락하는데? 나 그 여자랑 헤어졌어. 그래서? 그냥 당신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엄마가 많이 아프셔. 거동이 아예 불편하고. 원래 재수씨가 좀 돌보기로 했는데 재수씨가 못하겠다고 이혼하자고 했다네. 집안 꼴이 말이 아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아니, 뭘 어쩌자는 게 아니라 그냥 당신 생각나서 전화해본 거지.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싶기도 하고. 희주랑은 어때?
아무리 그래도 남편 없이 혼자 사는 거 좀 힘들진 않아? 그래서 말인데, 우리 다시 합치는 거 어때? 희주 생각해서라도. 라는데 어이가 없어서 코웃음이 절로 나더라고요. 제정신이세요? 너무 그러지 말고. 나도 반성 많이 했고. 문지용 씨, 정신 차려. 어디 전화할 데가 없어서 나한테 전화해서 그딴 소리야? 니네 엄마 아파? 그럼 자식인 네가 알아서 모셔. 합치자고? 나한테 니네 엄마 간병이라도 시키고 싶어서. 당신 눈에는 내가 끝까지 호구로 보여? 아니, 그게 아니라. 근데 왜 이렇게 화를 내? 그럼 당신 같으면 화 안 나겠어? 다시 합쳐. 내가 불구덩이 안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일이 있더라도 너랑 너네 식구들 다시는 안 봐.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 정도로 끔찍하다 이 말이야. 나 너랑 이혼했을 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뭔 줄 알아? 아, 해방이다. 이거였어. 니네 엄마가 니네 가족이 나한테 어떻게 했니? 거기서 너는 어떻게 했고. 철저하게 남일인 양. 게다가 바람까지 폈지. 아주 가지가지 해놓고 뭐? 재결아? 내 입에서 쌍욕 나오기 전에 한 번만 더 그딴 소리 해. 행여나 양육비 관련해서 문제 있을까봐 연락처 안 지운 건데 그딴 소리 하지 말고 마지막 양심 있으면 양육비나 제때 보내. 그렇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놈은 또다시 저한테 지네 엄마 간병 맡기려고 한 모양인데 염치도 없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참고로 동서도 못한다고 하고 이혼하겠다고 해서 어머님은 요양원으로 보내졌다고 하더라고요. 저를 그렇게 구박하고 미운 말 하시더니 결국 아들 둘 쌍이혼 당하고 본인도 천덕꾸러기 신세가 된 거죠.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흘러 벌써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 딸 희주는 저에게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사랑하고 힘이 되는 존재로 제 곁에 있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작은 베이커리 카페는 2년 전 더 큰 곳으로 확장 이전했고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이제 곧 어엿한 2호점 오픈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웠던 과거를 발판 삼아 저는 제 딸과 함께 누구보다 열심히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앞으로 저희 모녀 앞에 펼쳐질 빵 냄새처럼 향긋하고 달콤한 날들을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